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이정일 지음, 이다 미디어 출판. 행으로 가로막는 치명적인 세 가지 감정.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면 해악이 되듯이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감정은 남을 향한 질투와 스스로를 비난하는 후회, 그리고 죄책감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은 나를 망칠 뿐 아니라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좋은 운까지도 밀어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우리의 생각들은 여러 갈래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특히 행운을 가로막는 세 가지 감정을 주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감정 가운데 가장 먼저 질투라는 감정을 살펴보자. 우리가 흔히 사촌인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벌거나 잘 될 때 은근히 생기는 질투심의 표현이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행운을 불러들이기가 힘들다. 남에게 주어지는 행운을 인정해야 내게도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는다. 따라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보다는 배가 불러야 한다. 기분이 좋아진 사촌이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땅을 산 사촌을 부러워한다면 나도 땅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질투하는 마음은 버리고 차라리 사촌의 땅을 열심히 갈아주다 보면 그 옆에 더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사촌의 땅만 바라보고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고 하늘에서 땅이 떨어지게 하겠는가?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 대한 부정적인 대응이다. 만약 이웃의 부자를 질투한다면 그것은 부자인 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부자가 될 재운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꼴이다.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와 씨름하는 동안 좋은 운은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 내 안에 후회나 죄책감을 키우는 일도 질투만큼이나 바람직하지 않다. 후회나 죄책감 같은 것은 과거에서 파생되는 현재의 감정이다. 과거는 어디까지나 미래로 나아가는 지렛대로 삼아야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후회나 죄책감은 과거에 연연하는 대가. 내가 아는 B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다. 모두들 부러워할 정도로 부잣집 딸과 결혼했고 법조인으로도 출세가도를 달려왔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도 승승장구는 이어졌다. 누가 그런 B 변호사에게 남모를 슬픔과 아픔의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B 변호사 자신의 말처럼 아무도 그가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유일한 컴플렉스라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전부인데 이런 컴플렉스 정도는 자신이 남다른 출세길을 걸으면서 예전에 극복한 감정이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B 변호사를 주기차게 괴롭힌 것은 좌판 행상을 하며 자신을 뒷바라지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결혼을 한 후로 부잣집의 대를사위나 마찬가지로 사는 동안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회황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행복하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던 셈이다. 결국 그는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결혼과 이혼을 되풀이하면서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B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자신과 어머니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규정한 결과다. 즉, 인간관계를 대립구도로 파악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해자 아니면 피해자로 생각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피해의식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죄책감은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들 뿐이다. 마찬가지로 후회라는 감정도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내면에 고착화되기가 십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잘못이 우리 안에서 패턴화되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가 남을 질투하는 마음을 갖거나 내 자신을 향한 후회나 죄책감을 갖는 것은 모두 과거에 연연한 대가들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 미래의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좋은 운이건 나쁜 운이건 우리의 운은 과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로부터 온다. 그래서 언제나 지난날의 잘못까지도 긍정하는 자세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일의 희망과 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꿈이나 이상은 크면 클수록,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또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행 뒤에는 언제나 행운이 있다.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가 희망이다. 오래전 가을 일본 아오모리 현의 농민들은 한탄과 슬픔에 빠졌다.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탓에 1년 내내 애써서 재배한 사과의 90%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워낙 사과를 재배를 많이 하는 고장이라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농민만은 괜찮아, 괜찮아 라고 되뇌이면서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사과 나무에 매달린 채 아직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발견하고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린 것이다.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의 10% 사과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아보면 어떨까? 이 농민의 엉뚱한 발상은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는 태풍에도 살아남는 사과의 부가가치와 희소성을 무기로 그 사과의 보통 사과의 10배 이상이 되는 비싼 값을 매겼다. 사과의 이름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는 사과였다. 우리 못지않게 입시 경쟁이 치열한 일본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는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일약 전국적인 인기 상품이 되었다. 태풍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그 사과는 일약 브랜드 상품이 되어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된 것이다. 좋은 운이란 때로 위기라는 옷을 입고 온다. 위기의 옷 모양에 속지 말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의 교훈을 기억하자. 사람들이 모두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를 아까워하고 절망하며 한숨을 쉴 때 10%의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보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농민은 그야말로 대박의 행운을 얻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도가 이미 떨어져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린 사과들을 들여다보며 이런 원망을 늘어놓았더라면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활용할 수 있는 행운은 도망가 버렸으리라. 운명학은 인생살이의 처세술이다. 운명하고 공부한 말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위기는 반전의 기회를 감추고 있으며 큰 불행은 그 이상의 행운이 뒤따라올 징조인지도 모른다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주의 빅뱅처럼 행운이 대폭발을 할 때가 있다. 만약 갑자기 닥친 불행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 안에 자신을 믿고 미래를 긍정하는 모습이 존재한다면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행운이건 불운이건 개인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때도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당신에 대한 믿음이 우주를 움직이게 하며 행운은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운명의 특성을 알고 또 운명을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의식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운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고정불변의 무엇이라고도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